그 다음 JP바따르님, 일본이 아무래도 미국을 구슬려서 한반도와 만줄 경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연히 걔네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외교에서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자꾸 병신 같은 짓 하고 자꾸 반미 활동하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할 때 미국하고 공조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딴짓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그 배경에는 고종의 외교적 무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마이님, 일본이랑 해저 터널 만들면 전략적으로 일본에 좋은 건가요? 우리나라에 좋은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마사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떻게 마사지에 따라서. 이것도 구체적인 전략을 알고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공작과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상도, 부산은 일본이랑 동족이겠네요? 경상도랑 일본이 동족일 수 있죠. 왜? 그거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근데 나 잘 못 알아듣겠네? 근데 일본의 천황계라든가 이런 유민들도 백제계잖아요. 그거 전라도 아니야, 그러면? 응? 우리나라에서 단일 민족 논쟁하려는 거예요? 너는 짬뽕이고 나는 순혈이다? 웃기는 소리죠. 응?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때 살아남았던 30%가 누구일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예요. 임신한 여자. 그거 누구겠어요, 다? 일본 남자랑 다 섞인 거지. 응? 단일 민족 얘기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다음 이주환님, 원유 가격의 미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란 제재하고, 일단 이란을 제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이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 국가인데 이란의 석유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버리면요, 그 부족 분량을 누가 채워줍니까? 갑자기. 물론 미국의 시엘가스 있고 하지만은 그게 일시적으로는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늘 지금도 얘기하지만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려면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러시아와의 관계예요. 근데 아직 러시아랑 아직 지금 완전한 딜이 안 끝났어. 그래서 이제 그 끝나면은 그때는 진짜 국제 유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몽골은 손혁진님, 몽골은 친미인가 친러인가 한데 몽골은 중립이라고 얘기해요. 말로는. 몽골은 두 개의 국경밖에 없습니다. 북쪽에 러시아, 남쪽에 중국이에요. 딱 국경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몽골은 강대국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러에 가깝습니다. 친러 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중 국가들이 친러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친중이면은 반러인 경우가 많아요. 왜? 중국과 러시아가 또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예맹님, 이제 우리는 미국 셰일가스 석유 사와야 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셰일가스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셰일가스를 안 사온다 하더라도, 왜? 지금 당장 사와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미국 셰일가스를 사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 저거 미국의 그 셰일가스 회사랑 계약을 맺고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죽어다 날 거예요. 왜? 북한 석탄 사서 지금 떼우기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음번에 생길 우파 정권 있을 거 아니에요. 선거 공약을 걸 때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우파 정권 생기면 미국의 셰일가스를 살 것이다. 이거 굉장히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QKRR 어쩌고저쩌고, 미국은 이제 에너지 독립국이 될까요? 에너지 독립국이 되는 것과 국제 유가를 패권을 조정하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왜냐? 달러는 5.1달러라 그래서 그 석유랑 달러가 연동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독립을 한다고 해서 중동의 석유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건 내 거대로 먹고 중동 석유는 중동 석유대로 또 팔아 먹어야죠. 그게 장사지. 그 다음에 홍준표가, 사마이님, 홍준표가 셰일가스 산다고 공약했었는데 여기엔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예? 아쿠아사르 박사님, 미국의 트럼프 이후에 또 PC 글로벌리스트들이 또 집권하면 어쩌죠? 그럼 미국이 삐걱일 것 같습니다. 오바마 힐러갈 때 사람들이 또 집권하면 언론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민주주의 국가는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물론 독재 국가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독재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근데 왜 민주주의 국가도 제가 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정치인들 여태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뽑으면서 한두 번 속았어요? 맨날 개새끼들 잘못 뽑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여야 공통적일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람을 뽑는 사람은요, 정치인들이 그 누구를 가장 신경 쓰냐면요, 국민이 아니라 자기에게 후원금을 주는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잊지 마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길어야 8년이고 정권은 왔다 갔다 교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다국적 기업의 그 CEO는요, 혈통계승 하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누가 나왔다 해서 미국 정책이 바뀐다?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의 정책은 늘 똑같습니다. 그 다음 드루킹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도 중국에는 적대적 아님? 그냥 경쟁의 도구일 뿐.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일루미나티는 내가 잘 몰라. 일루미나티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있는 점인지 잘 모르니까. 프리메이슨은 공식적으로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프리메이슨은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알게 된 비밀의 역사가 있어요. 비밀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 알아요. 물론 프리메이슨이 공산주의랑 협조한 것도 많아요. 물론 그건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이 근본적으로요, 반공이에요. 프리메이슨은 반공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 조지 소로스 이 유태놈을 왜 모사드는 안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단순하다니까.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2죠? 그리고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모사드가 안 죽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은 편인가 보지. 정원승, 박사님의 가기는 국익사관을 갖게 합니다. 왜 미국 언론은 트럼프를 공격하나요? 이것도 좀 보세요, 나중에. 좀 봐야 돼. 미국은 굉장히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사고방식으로 뭐 적, 아군, 뭐 천사, 악마, 선, 악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서 망하는 거지. 손혁재님, 박사님, 우리나라 좌파들은 조국이 중국일까요? 북한일까요? 북중국입니다. 걔네들은 양다리 다 걸치고 있어요. 넌너님, 실크로드가 열리면 미국의 무역 패권이 약해지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제 졸업 논문의 주제라니까 그러네. 안 약하게 할 수 있어요. 안 약하게. 응? 안 약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김모씨님, 프리메이슨 내에 4분 일어나고 있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프리메이슨이 아닌데. 여러분이 아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혀은근과 끈기? 세컨더리 곧 열린다던데.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컨더리가 열리면요, 우리나라 경제 망하는 겁니다. 경제 봉쇄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야? 서예원님, 박사님, 상은 괜찮은데 쇼다리 같아요. 아니, 누가 그래? 나의 다리를 보지도 않고서 말이야. 그 다음에 이란 서부에 6.1 지진이 나는데 마사지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쪽 자체가 원래 지진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군대 가도 잘 모르겠지만 옛날 때 얼차려 줄 때 겨울에 혹한기 때 밖에다가 우통 벗고서 세워놓고 연병장에다가 겨울에 우통 벗고 세워놓은 다음에 기압을 줄 때 아주 적은 힘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떠와요. 물을 떠서 이렇게 손을 톡톡 적신 다음에 물을 이렇게 탁탁 뿌려 몸에다. 그러면 뒤져요, 뒤져. 왜? 물이 단 지역만 0도씨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이쪽 살이 아리게 아프다고.
그런 게 있어요. 이승현님, 이란 정권 교체되면 시아파 신정 정치도 무너지나요? 미국에서 아마 이란에 새로 그 친미 정권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란 내에 있는 소수파 순위파 계열의 정권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위파. 예를 들어서 이라크도요. 이라크에서 상당 숫자가 시아파예요. 이라크도 이라크 북부 지역 쪽이 시아파 무슬림이 사는 지역이에요. 남쪽이 순위파 지역이고. 그런데 그 사담 후세인이 물론 나중에는 미국에 잡혀갖고 죽긴 했지만요. 사담 후세인 정권은요. 미국이 세워준 정권입니다. 친미 정권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담 후세인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등신짓 하면서 그때 팽당하거든요. 결국. 팽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담 후세인이 세웠던 정권이 순위파 정권이에요. 그래서 순위파가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큰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았다는데 미국의 지원이 있었어요. 왜? 순위파 이슬람 계열이 친미적 성향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란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고 정권이 전복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란 내에 순위파 이슬람이 많습니다. 특히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지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지도 보시면은 거기 그 시아파 이슬람이 있는 지역은 주로 페르시아인인데 그 지역보다는 그 어디 보자. 내가 구글로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 테헤란에도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수적으로는 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파르시가 이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많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면적을 소수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소수도 아니에요. 보면 꽤 많은 숫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이란에서 지금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나온다. 그건 제가 봤을 때 10중 8구 그거는 저기 뭐야 아제르바이잔 계통의 투르크 계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르시라고 해서 이란 계통의 민족이 2200만 명이잖아요. 그쵸? 보이세요? 여기 노란색 파르시 2200만이에요. 그쵸? 2200만이 페르시아인데 아제르바이잔 얼마예요? 2350만이란 말이에요. 아제르바이잔 숫자가 더 많아요. 물론 여기 아제르바이잔은 여기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포함해서 포함 안 했구나. 포함 안 하고 2350만인데 이거 보세요. 페르시아인보다 많아요. 이란인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이 북쪽의 투르크계 민족들 다 합치면 얘네들이 더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란에서 만약에 혁명이라든가 쿠데타가 나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요. 만약에 하나의 통일된 이란 정부가 세워진다면은 아마 투르크계 계통의 그 아제르바이잔 계통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과거에 사담 후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 지역이 독립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체가 친미가 돼갖고 이란의 현지 영토를 보존한 상태로 카스피해를 이렇게 우회해서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느냐, 아니면 파르시, 그 페르시아계 사람들이 바락바락 우겨서 결국 파르시 사람, 즉 페르시아 민족을 배제한 채 투르크계 민족을 중심으로 북쪽 영토로 해서 독립하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난 목이 안 좋아요. 네. 레오파드 더 그레이트 789 이란이 최근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급진 무슬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망하는 거지 뭐. 이 짓 했다가 미국이 이걸 얼마나 원하는데요. 미국이 얼마나 원하는데 제발 좀 때려라. 왜? 때리면 그때 합법적으로 조져버릴 수 있거든. 그 다음 망고트레님 김정민 박사님이 유튜브와 함께 미주중앙일보 고성국 TV를 함께 곁들이면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 됩니다. 상식도 많이 들고요. 그래요? 박사님 40대 가정이 역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일이 일어났군요.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원래 지진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이미 지진대라 기반이 약한데 거기다가 살짝의 마사지만 턱 치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움직인다고요. 가뜩이나 지진대라 지진 많이 난 적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뭐 전 둘 다 가능성이 있다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팜티님인데 후원해주면서 질문하셨네요.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40대 가정에 4인 가족과 20억 들고 많이 갖고 계시네. 집 한 채 파시나 보군요. 이민 가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민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직장. 먹을 게 있어야 살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을 가든 어느 나라 가든 이민 1세대는요 절대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좋은 직장 못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천재 같은 과학자나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될 수도 있어요. 스카웃 받아서. 근데 단순한 문과 출신으로 그냥 보통 회사 출신이었다? 그럼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민을 생각했다 하면요 평상시에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게 이렇게 집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외국에 미리 본인이 이민 가고자 하는 생각하는 염두에 둔 지역이 있으면요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가서 현지 답사를 직접 해야 됩니다. 발품 팔아야 돼요. 이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건 없거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한 사람은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왜?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갑자기 내몰려서 가면요 100% 망합니다. 20억이 있다더라도 그 재산 다 까먹고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분께서 뭐 고정된 수입과 직장을 가지도 못하면 그러면 부인이라도 가고 현지에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뭐 구멍가게라든 뭐라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가 됐을 때 움직이게 되는 거지 갑자기 요 이 땅 하고 탁 가면 그땐 바로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이민은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근데 항상 준비 없이 하는 게 문제더라고. UFO 목격하신 것은 삼각형인가요? 원형인가요? 불빛형인가요? 목격담 들려주세요. 요거는 제가 그 천산에 갔을 때예요. 천산에 갔을 때인데 원래 천산에 갔던 목적이 뭐냐면 거기 그 별자리가 이렇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장면을 찍으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찍으려고 이제 새벽에 한 3시 반쯤인데 그때쯤 가가지고 이렇게 그 택시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걸어서 올라갔는데 뭐 이제 그 카작 친구랑 택시 운전사는 그 밑에서 노가리 까고 놀고 나는 그거 관심이 있으니까 꼭대기 올라가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그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카메라 감독 하시는 분 그분은 그냥 거기 있으면서 그냥 카메라만 보고 있었어. 나랑 같이 하늘을 쳐다봤던 그 불빛을 봤을 텐데 카메라로만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별자리 찍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이제 멍청하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 원래 그 천문을 보면 별자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뭐 여기 컴퓨터 보면은 스마트폰 보면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가리키면은 내가 보고 있는 쪽에 어떤 별자리가 있다는 거 가리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별자리를 이제 쭉 본다고 이제 하다가 어떤 특정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 전체가 다 까만 거예요. 꽤 넓은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는데 그게 다 시커먼 거예요. 별이 거기만 없어. 그리고 새벽 3시 반이니까 별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별이 왜 안 보이지? 하고 가만히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거를 뭐 사진도 찍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쳐다볼 때 소리를 질러서 그때 같이 갔던 그 우리 동기들은 소리는 질렀어요. 제가 으아하고 비명 질렀거든. 비명 소리는 들었는데 그 UFO를 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워. 이렇게 저랑 그 외에 다른 목격자들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밖에 못 봤어. 근데 진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지금 뭐 좀 찾고 있는데 뭐냐면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이라고 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그 뒤에 부분에 그게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하도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쉬워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여기 에필로그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하도 제2부 알마타 기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다. 요걸 누르면은 여기 이미 제가 내렸나 보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 평생 처음으로 UFO를 봤거든. 아니, 평생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봤다고 했죠. 두 번째 봤는데 너무 어릴 때는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UFO인지 전혀 모르고 본 거고, 내가 이제 커서 봤을 때는 그게 뭔지를 알고 봤거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정말 놀랐죠. 아, 이게 진짜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경험을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볼 수 있을까 싶어갖고 맨날 그 오지를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는 반드시 사진 찍어야지 하고. 근데 이게 항상 준비하면은 안 나타나. 그때 딱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